안녕하세요. 펑션베이 비즈니스 그룹의 기술사업팀에 있는 김진수 책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리커다인 2023의 신기능 파트 1으로서 프로페셔널과 MFBD에 대한 신기능 소개입니다. GUI나 솔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새로운 기능 및 개선된 기능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크게 프로페셔널과 MFBD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고, 특히 프로페셔널에서는 GUI와 CAD, 솔버의 기능들로 세분화하여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프로페셔널 부분에서 개발된 신기능들입니다. 가장 먼저 GUI에서 개선된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릴레이션 맵이 있습니다. 릴레이션 맵에서 필터를 사용할 때 오른쪽 그림에서 같이 기존에는 엔티티의 이름만 있었다면 이제는 개체의 타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션의 연결 관계 역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GUI에서나 혹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익스프레션을 선택하면 보는 바와 같이 연결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GUI상에서 로테이션에 대한 뷰를 컨트롤할 때 회전 중심에 대한 기능 추가입니다. Rotate with Predefined Point라고 해서 사용자가 지정한 회전 포인트를 계속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뷰 컨트롤 툴바에서 해당 아이콘을 찾을 수 있으며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ON이 됩니다. 디폴트 값은 OFF이며 기능을 해제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지정한 포인트를 유지합니다. 작동 동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Rotate with Predefined Point 기능을 ON하고 특정 노드를 포인트로 지정하였습니다. 뷰를 병진 방향으로 움직여도 회전 중심 포인트가 앞서 지정한 포인트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기능을 오프하면 중심 포인트가 해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윈도우와 관련된 기능입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 세팅에 대한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Show entities that belong to group과 assemblies라고 해서 그룹과 어셈블리에 속한 엔티티들을 필터해서 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기능은 우선 데이터베이스에서 필터 버튼을 클릭하면 그룹과 어셈블리의 필터에 관한 옵션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 세팅 다이얼로그에서도 설정할 수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세팅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쪽에서 동일한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에 대해 예를 들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룹에 속한 바디들이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룹과 관련해서 해당 옵션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그룹에 속한 엔티티들이 모두 보입니다. 만약에 이 체크를 풀면 앞서 그림과는 다르게 그룹에 속한 엔티티들은 하이드되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윈도우에서 두 번째로 추가된 기능은 서브 엔티티 관련된 기능입니다. 뷰 리스트 기능을 서브 엔티티를 이용하는 모든 엔티티에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V9i5에서 사용했던 부분을 디자인 베리어블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DV를 마우스 우클릭하면 나오는 프로퍼티를 클릭하면 디자인 베리어블 리스트 창이 뜨게 되고 여기서 DV 버튼을 클릭해야 디자인 베리어블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리커다인 2023은 뷰 리스트라는 기능을 마우스 우클릭하면 나오는 메뉴창에 추가하였습니다. 여기서 뷰 리스트를 클릭하면 이와 관련된 리스트 창을 바로 띄울 수가 있고 프로퍼티즈를 클릭하면 바로 세부적인 설정을 할 수 있는 창을 띄워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프로퍼티와 뷰 리스트 기능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바뀐 부분이며 뷰 리스트 기능은 서브 엔티티를 이용하는 모든 엔티티에 적용되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툴즈에서의 기능 추가입니다. 리커다인에서 해석을 완료한 후 저장을 하면 저장된 파일에는 애니메이션 데이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애니메이션 데이터가 매우 클 경우 RDYM 파일의 용량이 불필요하게 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추가된 기능으로 Delete Result라는 기능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RDYM 파일에 저장되는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RDYM 파일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래와 같이 약 700MB 정도의 용량을 가진 모델이 있습니다. 툴즈 그룹에 위치한 Delete Result 기능을 클릭하게 되면 보이는 바와 같이 약 1000분의 1 정도로 용량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테스트 모델에서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데이터가 RDYM 파일 용량의 큰 비중을 차지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이용한 후에는 시뮬레이션 포스트 작업들이 비활성화되므로 다시 사용하시려면 RAD 파일을 임포트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디스플레이 세팅에서의 기능 추가입니다. 액션 베이스 바디에 대한 하이라이트 태그 기능이며 조인트, 포스, 컨택 등에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조인트들이 달린 굴삭기 모델이 있습니다. 레볼루트 조인트를 클릭하게 되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액션 바디와 베이스 바디가 하이라이트 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버튼을 통해 디스플레이 세팅 창을 띄웁니다. 탭들 중 끝에 있는 어드밴스 탭에서 중간에 보이는 툴팁 부분에서 관련된 옵션을 언체크하게 되시면 해당 기능은 해제됩니다. 여섯 번째 기능으로는 서브 시스템의 액티브, 이넥티브 기능입니다. 이제는 서브 시스템에도 액티브, 이넥티브 기능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넥티브로 변경된 서브 시스템은 해석 시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넥티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프로퍼티 다이얼로그에서 액티브 옵션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이넥티브로 설정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워킹 윈도우 상에서 해당 서브 시스템을 마우스 우클릭하면 이넥티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넥티브 했을 때 엔티티들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세팅 창을 띄운 후 지오메트리 탭을 클릭합니다. 중간에 보이는 컬러 오브 이넥티브 엔티티 옵션에서 이넥티브된 엔티티에 대한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기능으로는 커스터마이즈에서의 기능 추가입니다. 기존에는 단축키로 설정하지 못했던 렌더 툴바와 뷰 컨트롤 툴바에 대한 키보드 단축키 설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커스터마이즈 창을 띄우면 해당 항목들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몇 가지 엔티티에 대한 추가적인 생성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지오스피어 컨택이며 솔리드, 바디, 포인트, 디스턴스를 이용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오스피어 컨택 아이콘을 클릭하면 생성 옵션이 하나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솔리드는 베이스 바디이고 바디는 액션 바디, 포인트는 스피어의 센터 포지션, 디스턴스는 스피어의 반지름입니다. 간단한 모델을 통해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먼저 솔리드를 클릭하고 스피어 지오메트리가 생성돼 바디를 클릭하고 스피어의 센터 포지션과 반지름을 설정하면 보시는 것처럼 스피어가 만들어지며 컨택 엔티티가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픽스드 조인트에서의 생성 옵션 추가이며 바디, 멀티 포인트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픽스드 조인트 아이콘을 클릭하면 생성 옵션이 하나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디 두 개는 각각 베이스 바디와 액션 바디입니다.
멀티 포인트 옵션을 통해 여러 포인트를 다중 선택하여 한 번에 픽스드 조인트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고, 예를 들어 오른쪽에 보이는 유연체에 볼팅으로 체결되는 부분들의 픽스드 조인트들을 한 번에 생성할 때 유용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애니메이션 녹화 방법에 대한 두 가지 추가적인 옵션이 개발되었습니다. 하나는 Selected Area 모드이고 두 번째는 Full Screen 모드입니다. 먼저 녹화 아이콘을 클릭하면 보이는 바와 같이 비디오 세팅 다이얼로그가 V9R5와 약간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디오 세팅 창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워킹 윈도우는 기존의 녹화 기능과 동일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Selected Area는 사용자가 지정한 영역을 녹화할 수 있는데 리커다인 외에 다른 창도 녹화가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동영상은 Selected Area 기능을 이용하여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리커다인 화면 외에 선택한 영역 내에 있었던 메모장까지 모두 녹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세팅 다이얼로그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풀 스크린 모드는 모니터에 보이는 전체 화면을 녹화합니다. 이 역시 녹화된 동영상을 보면 리커다인뿐만 아니라 화면 전체가 녹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기능으로는 바로 모델 단위계의 변환입니다. V9R5까지는 사용자가 모델을 생성한 후에는 단위계를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단위계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델을 다시 만들어야만 했는데 리커다인 2023에서는 사용자가 새 모델을 이미 만들었거나 기존의 모델을 로드하였을 때 이러한 단위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이는 유닛이라는 새로운 아이콘을 클릭하면 Change Unit이라는 다이얼로그가 뜹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본인이 원하는 단위계를 선택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면 그에 해당하는 단위계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Add 버튼을 클릭하면 False, Mass 등에 대한 단위계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단위계로 지정하여 시스템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는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리커다인에는 PP와 PV가 있습니다. 이 두 파라미터는 단위 시스템이 없지만 모델링에는 사용되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단위계를 교체하기 전에 이 값들을 따로 신경 써서 바꿔줘야 합니다. Change Unit 다이얼로그 하단에 있는 Preserve Parametric Connections when Changing Unit 이라는 옵션이 이와 관련된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단위계를 변경했을 때 PP나 PV에 대한 연결을 유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 이 값을 언체크하고 MMKS 단위계였던 시스템을 변경한다고 했을 때 PV1으로 설정된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PV1은 100이 입력된 값입니다. 단위계를 MKS 단위계로 변경을 하게 되면 PV 연결은 끊어지며 해당 단위계에 맞춰 숫자 값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만약 이 옵션을 체크하고 단위계를 변경하게 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PV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PV1의 값은 그대로 100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단위계에 맞춰 변경해줘야 합니다. 단위계를 변경할 때 이 부분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CAD에서 개선되거나 추가된 기능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UV 서페이스에 대한 개선입니다. UV 서페이스 생성할 때 멀티 페이스에 대해서 한 번에 UV 서페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V9R5에서는 UV 서페이스를 생성할 때 한 개 표면에 대해서만 UV 서페이스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된 서페이스에 대해서는 두 번의 작업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리커다인 2023에서는 연속된 서페이스에 대해서 UV 서페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페이스 1과 페이스 2가 있습니다. 왼쪽의 UV 서페이스 다이얼로그를 보면 두 개의 서페이스 모두 애드되어 동시에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UV 서페이스를 생성하는데 each, all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ach는 서페이스 각각의 UV 밸류들을 적용하는 옵션입니다. 페이스 1과 페이스 2 각각의 UV 밸류들을 적용하여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ll은 전체 표면을 하나의 U와 V로 인식하여 UV 서페이스를 생성하는 옵션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성 결과에서 약간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AD에서 두 번째로 추가된 기능으로는 아크 형상과 아웃라인 형상의 생성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 생성된 아크 혹은 아웃라인 형상의 끝점에서 이어지는 연장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웃라인에서 추가된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웃라인 아이콘을 클릭해보면 두 가지 생성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수행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벌텍스 멀티포인트입니다. 먼저 기존의 커브가 존재하고 해당 옵션을 클릭하고 수행했을 때 벌텍스는 기존 커브의 끝점이며 두 번째 포인트는 기존 선의 연장선으로 포인트를 지정하고 세 번째 포인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아웃라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벌텍스 디스턴스 멀티포인트입니다. 벌텍스는 기존 커브의 끝점으로 동일합니다. 디스턴스는 연장선의 길이를 입력하는 것이고 세 번째 포인트 이후부터는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아웃라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은 벌텍스 이후 연장선의 길이를 포인트로 지정하는지 아니면 직접 길이를 입력하는지만 다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아크의 생성 옵션입니다. 아크 아이콘을 클릭해보면 아크 역시 두 가지 생성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벌텍스 디렉션 레디우스 포인트입니다. 기존의 커브는 보이는 바와 같이 이미 생성되어 있고 벌텍스는 기존의 끝점, 디렉션은 연장 방향입니다.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연장 아크의 반지름을 결정하고 연장 길이를 포인트로서 선택을 하면 생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가 생성 옵션인 벌텍스 디렉션 레디우스 앵글은 다른 부분들은 모두 동일하고 마지막에 설정하는 연장 길이에 대해서만 포인트로 결정하던 것을 앵글로 결정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CAD 기능에 대한 세 번째 주제는 아크 아웃라인의 형상을 수정하는 기능에 대한 추가입니다. 콤바인 커브라고 해서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여러 개의 커브를 하나의 커브로 결합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디 에딧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보이는 바와 같이 콤바인 아이콘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아래의 그림과 같이 여러 개의 커브를 콤바인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하나의 커브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드에만 적용할 수 있었던 필렛 기능이 커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디 에딧 모드에 있는 필렛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필렛에 대한 다이얼로그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커브 모서리를 동시에 필렛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기능으로는 아웃라인과 스플라인의 커브에 대한 기능 추가입니다. 인서트 미드포인트 기능이라고 중간점 생성 기능과 프리뷰 기능으로 아웃라인과 스플라인을 구성하는 포인트를 미리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웃라인 커브의 다이얼로그를 띄워보면 인서트 미드포인트 버튼과 프리뷰 기능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프리뷰 옵션에 체크를 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아웃라인을 구성하는 포인트들에 대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아웃라인 다이얼로그에서 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선택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파란색 점으로 표시되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하나의 포인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Insert Mid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보이는 바와 같이 중간 포인트가 생성된 것을 표와 GU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기능을 스플라인 다이얼로그에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스플라인 다이얼로그에서 보면 인서트 미드 버튼과 프리뷰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플라인에서는 데리베이티브와 매그니튜드에 대한 설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유즈 버튼을 체크하면 적용할 수 있고, 데리베이티브는 스플라인의 커브의 기울기이고 매그니튜드는 기울기의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스플라인 커브의 정밀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웃라인과 스플라인의 서페이스를 생성할 때도 앞서 기능과 유사한 기능이 개발되었습니다. 바로 인서트 미드 커브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리뷰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아웃라인 서페이스의 다이얼로그를 보면 두 가지 기능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로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래는 두 개의 커브로 구성된 서페이스에 대해 하나의 커브를 선택을 하고 나서 인서트 미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자동적으로 추가된 미드 커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플라인 서페이스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통해 중간 곡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한 표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플라인 서페이스에서 한 가지 더 추가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Closed Spline Surface 기능입니다. 이는 스플라인 서페이스를 생성할 때 클로즈드 서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 옵션입니다. 스플라인 커브의 생성 옵션에 보면 클로즈드 옵션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 이상의 스플라인 커브를 이용할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오픈 옵션으로 생성된 서페이스와 클로즈드 옵션을 통해 생성된 서페이스가 다른 것을 두 가지 예제 모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앞서 봤던 생성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있지만 생성 후에도 서페이스 물성 창에 스플라인 서페이스 탭에서 클로즈드 옵션을 통해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CAD에서 6번째 개선된 기능으로서 지오메트리 생성 기능들에 대한 개선입니다. 첫 번째로 스윕 기능을 통해 생성하는 서페이스와 솔리드에 대한 트위스트 기능인데, 스윕 다이얼로그를 열어보면 트위스트 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래쪽에 사각 커브가 타겟 지오메트리로서 스윕할 지오메트리이고, 위쪽의 라인이 스윕 패스일 때 V9R5까지는 디폴트 형상처럼만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리커다인 2023에서는 추가된 트위스트 기능에 앵글을 입력하게 되면 보는 바와 같이 30도 트위스트된 지오메트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트위스트된 각도는 지오메트리를 생성한 후에도 물성치 창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오메트리 생성에서의 두 번째 개선으로 익스트루드 기능에 대한 바이 다이렉션 기능입니다. 서페이스와 솔리드에 대한 익스트루드 기능들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으며, 익스트루드에 대한 다이얼로그를 띄우면 아래쪽에 바이 다이렉션 기능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능을 수행해보면 먼저 익스트루드할 타겟 지오메트리를 아래 사각 서페이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익스트루드 다이얼로그에서 바이 다이렉션 기능 옵션을 오프하면 기존과 같이 한쪽 방향으로 익스트루드가 되고, 옵션을 온하면 양쪽 방향으로 익스트루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오메트리 생성에서의 세 번째 기능 개선으로 패턴을 통한 지오메트리 생성 후 자동으로 유나이트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로테이션 패턴을 예로 들면 아래에 보이는 것과 같이 유나이트 버튼이 생긴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기능을 이용한 예를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로테이션 패턴을 클릭하고 나서 타겟 엔티티를 설정하고 다른 파라미터들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유나이트가 자동으로 작동되길 원하면 유나이트를 체크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크리에이션 패턴을 통해 생긴 모든 지오메트리가 하나의 지오메트리로 유나이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V9R5 같은 경우 동일한 작업을 했을 때 오른쪽과 같이 모든 지오메트리가 생기고 하나의 지오메트리를 합치기 위해서는 유나이트를 하나씩 해줘야 합니다. 물론 오토 오퍼레이션 기능을 이용하면 하나씩 유나이트 하는 것보다는 수월하겠지만 이번에 생긴 기능은 한 번에 유나이트 해주는 것이라 가장 효율적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지오메트리 계층 관계에 따른 형상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입니다. 보통 지오메트리는 커브, 서페이스, 솔리드의 작업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브가 레벨 1, 솔리드가 레벨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층 관계에 따른 형상 자동화 업데이트가 무슨 말이냐면 만약 레벨 1의 지오메트리를 수정하면 레벨 2와 레벨 3의 지오메트리 형상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그리고 만약 레벨 2의 지오메트리를 수정하면 레벨 3의 형상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는 것입니다. 기능에 대한 설명을 간단한 사용 예제 동영상을 통해 좀 더 설명드리면 현재 보이는 지오메트리는 커브부터 해서 필렛을 사용하고 서페이스와 솔리드를 익스트루드를 통해 생성한 지오메트리입니다. 이 지오메트리에 물성창을 들어가게 되면 하이라키 탭이 존재하게 되고 여기서 수정하고자 하는 계층의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해당 물성창에 들어가면 그 계층에 해당하는 물성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파라미터를 수정하고 나서 OK를 클릭하게 되면 전체적인 지오메트리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이라키 탭에서 필렛 부분의 물성창에 들어가서 반지름 값을 수정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솔리드까지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현재 하이라키 구조가 존재하는 지오메트리에서는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바디 에딧 모드에서 생성되어 있는 아웃라인 혹은 서페이스의 물성창을 들어가 보면 하이라키 탭이 존재합니다. 이곳의 지오메트리 구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계층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앞서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이 각 계층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그에 해당하는 물성창을 띄울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PP, PV를 통한 지오메트리의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지오메트리가 있는데 이 지오메트리를 구성하는 아웃라인의 포인트를 PP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V9R5까지는 PP의 좌표값을 바꾸어도 아웃라인만 수정되고 이를 통해 생성된 솔리드의 형상은 수정되지 않았지만 리커라인 2023에서는 PP의 좌표를 수정하게 되면 솔리드 형상에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형상에 따른 DOE나 디자인 스터디를 할 경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솔버에서 개선되거나 추가된 기능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오 서페이스 컨택의 다중 프로세서 처리입니다. V9R5까지는 지오 컨택에 대해서 SMP 기능이 지원되지 않았지만 리커라인 2023부터 지원을 함으로써 컨택에 대한 해석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내부 테스트의 결과로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 3개의 지오 컨택을 사용한 기어 모델입니다. CPU 타임 결과를 보면 리커라인 2023이 기존 V9R5 대비 40% 해석 시간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로 33개의 지오 서페이스 컨택을 사용한 모델입니다. CPU 타임 결과를 보면 기존 V9R5 대비 50% 해석 시간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고 세 번째 모델로 1345개의 지오 서페이스 컨택을 사용한 모델의 경우는 40% 정도 빨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테스트 모델에서는 약 40에서 50%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고 이 비율이 절대적인 값은 아니지만
컨택을 사용하는 모델에 대해 전체적으로 빠른 속도로 해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엔들리스 시뮬레이션입니다. 리커다인 2023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기능으로 종료 시간 없이 무한대로 해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날리시스 창을 열어보면 V9i5와는 다르게 엔드타임 옆에 체크 버튼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여 엔드타임이 ON이 되면 지금까지 해석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엔드타임, 스텝 등을 지정하여 해석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언체크하면 엔드타임과 관련된 옵션들이 비활성화되면서 해석을 시작하면 사용자가 스탑을 클릭할 때까지 계속해서 해석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리포트 타임 인터벌이라고 하는 것은 엔드리스 시뮬레이션을 할 경우 애니메이션과 플롯의 결과 데이터 인터벌을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세 번째로 사용자 지정 RPLT 데이터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지정한 데이터만 플롯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RPLT 데이터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먼저 아웃풋 데이터입니다.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RPLT에 저장할 정보 타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웃풋 데이터 세팅 버튼을 클릭해서 다이얼로그를 열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이는 바디에서는 어떤 타입을 볼 것이며 폴스나 조인트 같은 엔티티에서는 어떤 타입을 볼 것인지 전체적인 데이터 타입에 대한 설정 옵션입니다. 다음은 아웃풋 엔티티입니다. 리커다인 데이터베이스의 항목에서 플롯에서 사용자가 보기 원하는 데이터 항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웃풋 엔티티 버튼을 클릭해서 다이얼로그를 열어보면 보이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는 세부적으로 특정 바디 또는 특정 폴스나 조인트 등을 선택하여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사용자가 볼 결과 항목들에 대해 아웃풋 데이터 리스트에서는 포지션과 프릭션 폴스를, 아웃풋 엔티티 리스트에서는 박스 프론트라는 바디와 레블로드 조인트 1을 선택하고 해석을 하고 나면 플롯의 데이터 항목들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박스 프론트라는 바디의 포지션 결과들과 레블로드 조인트 1의 프릭션 토크가 플롯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효과로 이렇게 사용자가 지정한 데이터만을 보게 되면 RPLT 파일의 용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테스트 모델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스프링에 대한 유연체 모델로 노드 개수나 엘리멘트 개수 등 모델의 정보는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해석을 하고 나서 V9i5에서의 RPLT 파일의 크기는 7.5GB입니다. 물론 데이터 항목은 모든 것들을 포함하니 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리커다인 2023에서 한 개의 바디의 데이터만 선택하여 결과를 보게 되면 24MB로 파일의 용량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커다인 2023에서는 새로운 익스프레션이 개발되었습니다. 홀드바라는 함수인데 홀딩 밸류를 의미하며 이는 사용자가 지정한 컨디션을 만족하는 경우 반환되는 값을 해석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홀드바의 경우 컨디션, 즉 조건과 리턴 이퀘이션, 반환 방정식이 있습니다. 컨디션은 사용자가 값을 반환받을 순간의 조건이며 리턴 이퀘이션은 조건을 만족했을 때 반환받을 값 또는 함수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면 먼저 홀드바를 쓰고 컨디션에는 타임이 0.1보다 크다를, 리턴 이퀘이션에는 타임을 넣었습니다. 이 함수의 의미는 0.1초를 초과했을 때 그 타임을 계속 유지해라 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컨디션에는 컨택 1, 0, 1,2가 10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리턴 이퀘이션에는 dx, 마커 3, 마커 4를 넣었습니다. 이 함수의 의미는 특정 컨택에서의 컨택 폴스가 100 이상일 때 마커 3과
마커 4 사이의 x축 변이값을 유지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제 사용 예시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델은 다음과 같이 가운데에 시트가 왼쪽 녹색 룰러를 통과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디스턴스 센서가 존재하고 홀드 바에 대한 함수를 보이는 바와 같이 입력하였습니다. 이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센서 1이 ON이 되었을 때 타임을 유지해라 라는 익스프레션입니다. 해석을 수행하고 해석한 결과로서 플롯을 보면 오른쪽 그래프와 같습니다. 파란색 그래프는 일반적인 타임에 관한 그래프이고 붉은색이 홀드 바 함수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시트가 녹색 룰러를 통과하기 시작한 순간의 시간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특별한 값을 유지할 수 있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MFBD에서의 신기능들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시어에서의 새로운 기능들입니다. 첫 번째로 프리미티브 메시 기능이 새롭게 개발되었습니다. 스피어, 박스, 콘, 실린더와 같은 형상에 대한 메시를 프리미티브 메시 기능을 통해 높은 퀄리티의 메시 형상을 손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피어에 대한 프리미티브 메시입니다. 다이얼로그로 보면 내부 반지름과 인사이드 세그먼트 개수, 아웃사이드 세그먼트 개수만 설정하면 보이는 바와 같이 깔끔한 스피어의 메시 형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사이드 넘버 오브 세그먼트는 내부 세그먼트의 개수이고 아웃사이드 넘버 오브 세그먼트는 바깥쪽의 세그먼트 개수입니다. 박스의 프리미티브 메시는 가로, 세로, 높이의 세그먼트 개수를 설정하게 되면 아래 보이는 것과 같은 메시 형상을 얻을 수가 있고 콘의 프리미티브 메시 역시 몇 가지 값들만 설정하면 보이는 그림과 같이 퀄리티 높은 메시 형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 명칭들에 대한 정의는 보이는 그림과 같습니다. 참고로 몇 가지 V9R5의 메시 형상들과 비교해보면 프리미티브 메시를 사용했을 때 더 좋은 메시 형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메시어에서 추가적으로 지오메트리 릴레이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메시 타겟 지오메트리가 수정되면 메시 형상도 자동 업데이트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빗메시입니다. 빗메시의 토대가 되는 아웃라인, 스플라인, 서클 등을 통해 만들어진 빗메시의 경우 커브 지오메트리를 수정하면 빔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웃라인을 구성하는 포인트들이 보이는 바와 같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빗메시가 아래쪽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를 오른쪽과 같이 수정한다면 빗메시에서 해당 포인트 역시 보이는 바와 같이 자동으로 형상이 수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뉴얼 메시에서도 이러한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익스트루드, 스핀, 스윕과 같은 기능에 PV나 PP를 통해 메시 형상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익스트루드 같은 경우 V9R5에서는 토탈 랭스의 값만을 입력할 수 있었는데 리커다인 2023부터는 PV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PV 값이 100을 입력한 모델이 있습니다. 이 PV 값을 300으로 수정하면 자동으로 메시 형상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선된 MFBD 기능에는 애니메이션 스케일링에 대한 개선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R플렉스 바디와 리지드 바디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부분이 F플렉스 바디에 대해서도 애니메이션 스케일링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포메이션과 리지드 모션에 대한 동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는 애니메이션 스케일링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창에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V9R5에서는 아래 그림처럼 리지드 모션과 디포메이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따로 적용을 했어야 했고 또한 애니메이션 스케일링에 대한 적용 여부를 각각의 바디에 들어가서 해당 옵션을 체크해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리커다인 2023에서는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먼저 리지드 모션과
디포메이션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기존의 애니메이션 스케일링에 대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옵션을 바디들에서 제거하고 애니메이션 스케일링 창에서 대상 엔티티를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손쉽게 적용 여부와 스케일링 팩터들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옵션들을 적용한 결과 예시를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의 동영상은 V9R5에서 적용한 것으로 리지드 모션과 디포메이션을 따로 적용했어야 했던 스케일링 결과들입니다. 이를 리커다인 2023에서는 동시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선된 MFBD 기능에는 스태틱 솔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스태틱 솔버의 수렴성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 풀지 못하거나 파라미터 튜닝이 많이 필요한 경우들에 대해 리커다인 2023에서는 기본적인 수렴성 강화로 안정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왼쪽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초기 안착 상태에 대해 수렴성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오른쪽 동영상에서는 초기 안착 상태의 수렴성 강화를 통해 다이나믹으로 이어지는 해석에 있어서도 안정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접촉이 포함된 모델에 대한 스태틱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고, 세 번째로는 F플렉스 바디가 포함된 모델에 대해서도 스태틱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스태틱 해석에 대한 결과를 보여드리면 아래 CV 푸트 조인트에 대한 모델이 있습니다. 먼저 다이나믹 해석을 한 결과가 왼쪽의 동영상이고, 동일한 모델에 대해 스태틱 해석을 한 결과가 오른쪽 결과입니다. 매우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해석 시간에 대한 테이블을 보면 해석 결과를 4.5배 정도 빠르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태틱 해석을 적용하여 결과를 볼 수 있는 모델의 경우는 스태틱 해석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라이센스 관련된 정보입니다. 기존의 강체와 알플렉스 바디만 포함된 모델의 경우 추가적인 라이센스 없이 정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F플렉스 바디가 포함된 모델의 경우는 스태틱 해석을 하기 위해 별도의 라이센스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저희 영업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MFBD에서도 새로운 익스프레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템퍼레처 함수로 노드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템퍼레처 함수에 F플렉스 바디의 노드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익스프레션 그림에서와 같이 익스프레션을 적용한 모델에 대해 동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통해 55,444번 노드의 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익스프레션을 통해 플롯으로 확인한 결과는 보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빔 프리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프리스트레스가 적용된 빔에서 프리스트레스가 적용되기 전에 빔 형상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빔 엘리먼트의 프로퍼티 창을 열어서 프리뷰 쉐이프 기능을 체크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프리스트레스가 적용되어 있는 빔 모델에 대해 아래 보이는 그림과 같이 프리스트레스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 형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커다인 2023의 신기능 파트 1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보다는 이러한 기능들이 있다는 소개 정도의 내용이니 추가적으로 자세한 사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매뉴얼이나 서포트 메일로 문의를 주셔서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펑션베이 기술사업팀의 김진수 책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